달리는 인생, 다시 웃는 법을 배우다. 어느 날 아침 54세 남자는 자신이 고쳐온 모든 차들이 떠나갔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은 한 번도 제대로 달려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남의 차만 고쳐왔지만 자신의 망가진 마음은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캠핑카 한 대가 그의 공업사 앞에 멈춰 섰고 그의 인생도 그날부터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공업사 안은 늘 그렇듯 쇳가루 냄새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강태수는 낡은 차 한 대의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기름때가 두껍게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에게는 엔진 소리만이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강태수는 이 일을 벌써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젊었고 꿈도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5년 전 아내는 그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당신은 차하고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딸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엄마를 따라 해외로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가끔 전화가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태수는 공구를 내려놓고 허리를 폈습니다. 허리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고 저녁이 되면 기운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밀린 공과금 고지서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고 이번 달 집세도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남들은 다 전기차 시대라고 하는데 그는 여전히 낡은 엔진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작은 공업사에 차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큰 서비스 센터에 가거나 아예 새 차로 바꿔버렸습니다.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고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저녁이 되면 태수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TV를 켜놓아도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업사 앞에 낡은 캠핑카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체는 곳곳이 녹슬어 있었고 타이어는 낡아서 금방이라도 펑크가 날 것 같았습니다. 운전석에서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내렸고 조수석에서는 할머니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허리가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사장님, 이 차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수는 캠핑카를 둘러보았습니다. 차는 정말 오래된 모델이었습니다. 아마 20년도 더 된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이불과 식기들이 보였습니다. 벽면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노부부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차로 전국을 다니셨나 봅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10년 정도 이 차로 여행을 다녔어요. 은퇴하고 나서 둘이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을 찾아다녔죠.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작은 마을도 가보고 이 차가 우리한테는 집이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여행을 다닐 수가 없어요. 몸도 아프고 운전도 힘들고 그래서 이 차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대로 고쳐보고 싶어서요.
태수는 차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엔진은 낡았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타이어와 브레이크를 교체하고 엔진 오일을 갈고 몇 가지 부품을 손보면 충분히 다시 달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며칠 정도면 수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부부는 고맙다며 돌아갔습니다. 태수는 그날부터 캠핑카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그는 차 안에 남아있는 물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지도들이 가득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여행 경로들이 보였습니다. 강릉, 속초, 부산, 여수, 제주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닌 흔적들이었습니다. 지도 사이에는 손편지가 한 장 끼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처음 만난 바닷가에 왔어요. 40년 전 그날이 생각나네요. 당신이 저한테 프로포즈하던 그날. 그때는 젊었는데 이제는 둘 다 머리가 하얗게 샜네요. 하지만 여전히 행복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태수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딸이 태어났을 때,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 하지만 그런 기억들은 어느새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일에만 매달렸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피곤하다며 대답을 피했고 딸이 학교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리가 끝났습니다. 태수는 노부부에게 연락을 했고 그들은 다음날 공업사로 찾아왔습니다. 캠핑카는 깨끗하게 세차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차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새 차 같네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태수는 수리비를 받았습니다. 노부부가 돌아가려는데 노인이 문득 돌아서서 태수를 보았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차를 사실 생각 없으세요? 태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차를 팔려고 해요. 더 이상 쓸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아무한테나 팔고 싶지는 않아요. 이 차를 아껴줄 사람, 이 차로 좋은 추억을 만들 사람한테 팔고 싶어요. 사장님이 이 차를 고치는 걸 보니까 차를 정말 아끼시는 분 같더라고요. 태수는 난처했습니다. 그에게는 캠핑카를 살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 여행을 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술이나 하는 사람이에요. 여행 같은 건 제 인생하고는 안 맞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만 하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TV나 보면서 시간을 보냈죠.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고. 그래서 이 차를 샀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운전도 서툴렀고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근데 막상 길 위에 나서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할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사장님,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못 다니지만 사장님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써보세요.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부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하루가 지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공업사에 가고 차를 고치고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캠핑카를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기뻐하며 흔쾌히 싼값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캠핑카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 앉아 핸들을 잡아보았습니다. 낡았지만 묵직한 느낌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공업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평소 듣던 엔진 소리와 달랐습니다. 어딘가로 떠날 준비가 된 소리 같았습니다. 태수는 공업사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빚을 정리하고 집세를 내고 나니 손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간단히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딸이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그는 지도도 내비게이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떠나고 싶었습니다. 어디든 좋았습니다. 첫 목적지는 강릉이었습니다. 딸과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딸을 데리고 바다에 갔습니다. 딸은 파도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나중에도 이렇게 같이 여행 가자. 태수는 그래,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 태수는 강릉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캠핑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끝까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팔찌를 꺼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때 만들어준 조개 팔찌였습니다. 아빠, 이거 바다에서 주운 조개로 만들었어. 예쁘지? 태수는 그 팔찌를 지금까지 갖고 다녔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 딸에 대한 그리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바다에서 54년을 살아온 한 남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밝아져 있었고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속초를 지나고 고성을 지나고 작은 어촌 마을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차를 세우고 쉬었습니다. 한적한 해변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 작은 등대 앞에서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에 쫓기지 않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작은 마을을 지나가다가 길가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허리를 구부리고 길가에 버려진 종이와 캔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캠핑카에 있던 빈 박스와 페트병을 꺼내 노부부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이 고맙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고맙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라도 움직여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몸도 마음도 굳어버리니까. 일을 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세상 구경도 하고 나쁘지 않아요. 노인이 거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도 벌고 명예도 쌓으려고 애썼는데 이제 보니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그게 행복이에요.
태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노부부의 모습이 백미러에 작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허리를 굽혀 폐지를 줍고 있었지만 어딘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태수는 폐교된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차를 세우고 그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는 구슬펐지만 따뜻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태수는 박수를 쳤습니다. 젊은이가 놀라며 태수를 보았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는데 노래를 하시네요. 젊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요. 요즘 공연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연습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돈도 안 되는데. 젊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죠. 근데 저는 노래를 안 하면 숨이 막혀요. 이게 제 인생이니까요.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할 것 같아요. 태수는 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태수는 젊은이에게 작은 돈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던 태수는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허름한 식당이었지만 음식 냄새가 좋았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이 깊고 진했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식당을 30년째 하고 있어요. 태수는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아주머니와 남자, 그리고 어린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신가요? 네, 남편이랑 딸이에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은 서울에서 일해요. 자주는 못 오지만 명절 때마다 내려와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딸과 연락이 끊긴 지 몇 년이 됐다고, 자신이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고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딸들은 다 그래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는 아빠를 그리워해요. 제 딸도 그렇거든요. 전화할 때마다 엄마는 잘 지내냐고만 묻지 자기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근데 가끔 술 먹고 전화하면 울면서 보고 싶다고 그래요. 사장님 딸도 분명 그럴 거예요. 태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오면서 태수는 아주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때문에.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전라도로 내려갔습니다. 벌교를 지나고 순천을 지나고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여수 밤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바다 위에 반짝였습니다. 태수는 캠핑카를 해변에 세우고 밖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한 가족이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내일 낚시 가자.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큰 고기 잡아보자.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예전에는 저랬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는 주말마다 놀러 다녔습니다. 공원에도 가고 동물원에도 가고 바다에도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이 바빠졌고 주말에도 공업사에 나갔습니다. 딸은 점점 자랐고 태수와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딸은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제주도행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캠핑카를 배에 싣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태수는 섬을 한 바퀴 돌기로 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푸른 바다, 검은 돌담, 노란 유채꽃,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고개를 숙이고 차 밑만 들여다봤으니까요. 제주도를 돌던 중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졌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태수는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덜컹거리며 멈췄습니다. 시동이 꺼진 것입니다. 태수는 다시 시동을 걸어보았지만 걸리지 않았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차 밖으로 나와 본네트를 열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배터리를 확인했지만 문제가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부품도 손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밤이었고 공구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다시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몸을 닦고 담요를 뒤집어 썼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차창에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그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웃음은 줄어들었습니다. 태수가 늦게 들어오면 그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수가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면 그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딸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딸이 달리기를 했습니다. 딸은 1등을 했고 관중석을 둘러보며 아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날 공업사에 있었습니다. 급한 수리가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트로피는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직접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무엇을 해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차를 고쳤습니다. 수백 대, 수천 대의 차를 고쳤습니다. 그 차들은 모두 다시 길 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은 한 번도 제대로 달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자리에서 맴돌았을 뿐입니다. 나는 늘 뭔가를 고쳤지만 정작 내 마음은 방치했네.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배터리는 방전됐지만 라디오는 아직 작동했습니다.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는 딸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딸이 방에서 그 노래를 자주 들었습니다. 태수는 노래를 들으며 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아빠, 이 노래 좋지 않아? 태수는 그때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래, 좋네 하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지금 생각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태수는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는 맑았고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그는 다시 본네트를 열고 엔진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단자를 다시 연결하고 퓨즈를 교체하고 엔진 오일을 점검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작업을 한 끝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다시 달려볼 수 있을 것 같네. 캠핑카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햇살이 차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라 잠깐 멈췄던 거라는 걸,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면 된다는 걸. 제주도에서 며칠을 더 보낸 후 태수는 다시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는 지난 몇 주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 그가 본 풍경들, 그가 느낀 감정들,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태수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태수는 옛날 공업사 자리로 갔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문 앞에 섰습니다. 바닥에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위에 손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에게.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오랜만에 편지를 쓰네요. 사실 그동안 연락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랑 떨어지고 나서 아빠한테 화도 났고 섭섭하기도 했어요.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됐을까? 왜 아빠는 늘 일만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빠도 힘드셨을 거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우리한테 더 나은 걸 주려고 그렇게 일하셨던 거잖아요. 제가 철없었어요. 아빠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저 요즘도 캠핑카 보면 아빠 생각나요. 어렸을 때 아빠가 공업사에서 차 고치는 걸 구경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아빠가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큰 차를 뚝딱뚝딱 고치는 모습이. 언젠가 아빠랑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캠핑카 타고 전국을 돌면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나누면서. 아빠 건강하세요. 몸 아프지 말고. 저 곧 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연락드릴게요. 사랑해요, 아빠. 태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딸을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미안했는지,